9월 16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3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당연히 보장할 수 없고 탭스 직전 뭘 하면 좋을지 짚어드리는 용도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청해 파트 1, 2 300점대 필수 문항. 주로 쉬운 문항들은 1, 2년 전 기출에서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요새 들어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전 9월 2일 시험 3번 국립미술관 어디야? 묻는 질문에 Not from around here. 여기 안 살아서 몰라. 이 문제는 재작년 10월 2일 7번 근처 약국 있어? Not from around here. 재작년 8월 21일 1번 남산 어떻게 가? Not from around here. 이렇게 근처 장소를 묻고 모른다고 대답하는 문제 구성의 디테일과 정답의 표현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4번 How would you like coffee? 어떤 커피 줄까? 이 문제는 작년 9월 3일 1번 How would you like coffee? 어떤 커피 줄까? 이렇게 질문의 표현과 오답 패턴들까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16번 주차장 청소한다면서 왜 안 했어? 그럼 언제 할 거야? 추궁하니까 right away. 지금 당장. 작년 5월 14일 설거지 한다면서 왜 안 했어? 그럼 언제 할 거야? 추궁하니까 right away. 지금 당장. 이렇게 집안일 안 한 핑계를 대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대답의 디테일과 표현까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청해 파트 1, 2를 유독 많이 틀리는 300점대 목표 수험생분들이시라면 시험 보기 전까지 1, 2년 전 청해 상세 해설 강의에서 파트 1, 2만 몰아서 빠르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회당 4, 5분 정도 소요되니까 시험 보기 직전까지 반복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파트 1, 2 4, 500점대 필수 문항. 주로 어려운 문제들은 정답이 우회적인 반응이고 오답은 헷갈리는 빈출 낚시 패턴인 경우가 많은데요. 직전 9월 2일 시험에서도 6번 남은 답변들 내일 처리해도 되냐는 질문에 정답은 오래 미룰 수 없어. 즉 내일 말고 지금 하라는 우회적인 반응이었고 오답으로는 고객센터 직원에게 고객센터와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거니까 입장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10번 보스가 발표 만족했냐는 질문에 정답은 그 사람 반응 파악하기 좀 어려워. 즉 애매하다는 우회적인 반응이었고 오답으로는 응 만족했다고 대답하고 바로 뒤에 맹 비난 퍼붓더라. 이렇게 앞뒤 모순 낚시였죠. 19번 폰 망가져서 사진 다 날아갔다고 슬퍼하니까 정답은 친구들한테 공유했던 사진들 요청해보라며 우회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오답은 다음엔 상기시켜주겠다며 시점 낚시 오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낚시 패턴들은 패턴이니까 쉽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오답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선 우회적인 반응과 낚시 패턴 오답 둘 다 세모를 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러면 미련이 남으니까 다음 문제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정답으로 선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4, 500점대 목표 수험생분들이 지금 당장 우회적인 반응을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미 다 풀고 리뷰까지 마친 청해 파트 1, 2를 틀어두고 듣는 동시에 이건 이래서 오답, 이건 이래서 오답 이런 식으로 왜 오답인지 실시간으로 오답 이유를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리뷰를 완료한 문제인데 만약 이 과정이 버벅거린다면 리뷰가 사실은 부족했다는 뜻이겠죠? 시험 직전까지 부족한 부분 없도록 보강하시면 되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교정하는 방법은 내 실수 교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버벅거리지 않고 완벽하게 오답 이유를 체크할 수 있다면 더 이전에 풀었던 모의고사들을 활용해서 추가 훈련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트 3에 최근 들어 회사 업무 관련 소재가 빈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화에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빈출됩니다. 직전 9월 2일 시험에서도 4문제나 나왔는데요. 23번 동료 스미스가 퇴사 후 창업했다는 이야기. 28번 남자의 부모님이 오셔서 유급 휴가 쓸 거라는 대화. 29번 해외 취업 위해 엄마에게 반려견 맡긴다는 대화. 이렇게 제3자가 등장할 경우 제3자를 활용한 입장 낚시 오답이 거의 100% 출제됩니다. 앞서 언급한 쉬운 300점대 문항들은 그냥 노트 테이킹만 잘해도 입장 낚시 오답을 확실한 오답으로 걸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6번 여자를 괴롭히는 상사 밥에게 남자 크리스가 대신 맞서줘서 고맙다는 대화처럼 고난도 문항의 경우 실제 이름들이 여러 개 섞여서 등장하고 복잡한 갈등 상황까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실제 이름의 이니셜 한 글자만 노트 테이킹 하는 것과 갈등 관계 표시 등은 추가로 훈련하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인 청해 파트 3 노트 테이킹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경우 이 노트 테이킹 팁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파트 4, 5 메인 문제에선 최근 들어 단어의 내포된 시점을 활용한 오답 낚시가 출제됐는데요. 직전 9월 2일 시험에서도 32번 포텐셜 신소재의 미래 장점을 나열한 지문에서 헷갈리는 오답으로 why widely used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청해라 지문을 볼 수도 없는데 여러 장점들이 막 나열되어 정신이 없더라도 포텐셜에 내포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 장점들이라는 단어의 시점을 놓치지 않았다면 오답을 바로 걸을 수 있었겠죠. 또 첫 번째 긴 지문 revamp C 홈페이지 리뉴얼한 디테일을 나열하는 지문에서 헷갈리는 오답으로 new website 새 사이트 런칭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홈피 특징들이 막 나열되더라도 revamp 이 단어에
내포된 과거에 이미 존재하던 홈피를 리뉴얼한다는 시점을 체크했다면 오답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들을 때부터 시점이 내포된 단어가 나온다면 꼭 노트 테이킹에 체크를 해두시고, 만약 시험 보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내가 이미 풀었던 그리고 리뷰까지 마쳤던 파트 4, 5에서 시점이 내포된 단어까지 체크해 보셨는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독해로 넘어가서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는 매번 강조해드리고 있죠. 단어의 단순 동의어를 넘어 의미상으로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는 정답 선지는 매 시험 변별력 높은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전 9월 2일 시험에서도 17번 or related, 언론 경력 아니면 그와 관련된 경험을 need not have, 언론 경력 필수 아니다로 24번 unsentimental, 덜 감성적이고 차갑게를 hostile, 더 적대적으로 25번 sponsors, 리그 스폰서들을 financial interest, 리그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세 번째 김지문 hire, 다른 배우를 고용했다를 not only, 유일한 연기자 아님으로 네 번째 김지문 tax evasion fine, 탈세 벌금을 financial penalty,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렇게 동의어가 아닌 아예 다른 단어라도 의미상 일맥상통한다면 정답이란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쉬운 단어일수록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직전 9월 2일 시험에서 2번 engaging film, 관심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훌륭한 영화, 15번에선 politically engaged, 정치적으로 연관된, 이렇게 같은 빈출 단어가 다른 쓰임새로 한 회차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고, 16번 블랙홀 가설을 다룬 지문은 정답 선지로 theories가 나왔는데 이론과 가설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답을 고를 수 없겠죠. 가설, hypothesis는 이론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단어의 정확한 포함 관계를 아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5번 commitment, 이 지문의 경우 헌신, 희생보다는 에너지 투입 정도로 조금 더 포괄적인 쓰임새로 사용되었고, 세 번째 긴 지문 hobby, 여기서도 구체적인 취미가 아니라 돈 버는 직업이 아닌 모든 유의 활동을 의미하죠. 다섯 번째 긴 지문 star, 여기서도 별이 아니라 우리 태양처럼 주위 행성들의 공전을 유발하는 항성, 이렇게 더 포괄적인 쓰임새로 사용되니까 쉬운 단어라도 정확한 쓰임새를 알고 있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긴 지문이 최근 들어 유독 길지만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평이한 편이었는데요. 직전 9월 2일 시험도 세 문단의 34번 문제가 매우 쉬웠고, 8월 19일도 세 문단, 이때는 34번과 35번 둘 다 쉬운 편이었습니다. 8월 5일도 세 문단의 마지막 35번 문제가 구체적 코렉트 문제라서 쉬운 편이었고요.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마지막 긴 지문이 세 문단인 건 매우 이례적이었는데요. 지문 길이가 매우 길었는데 상대적으로 지문 난이도는 평이했고 최소 한 문제는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고득점대 목표 수험생인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을 경우 시간은 부족한데 마지막 지문이 너무 길어서 제대로 못 읽고 억울하게 찍은 경우가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자기 점수대에 맞는 문제풀이 순서를 꼭 익히고 최소 1회 이상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직 문제풀이 순서를 모르신다면 이 점수대별 문제풀이 순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총 정리해보자면 청해 파트 1, 2 쉬운 문항들엔 오래전 기출 반복이 늘고 있으니 1, 2년 전 상세 해설 강의에서 파트 1, 2 부분만 몰아서 듣는 거 추천. 파트 1, 2 어려운 문항들은 정답이 우회적 반응, 오답이 빈출 낚시 패턴인 경우가 많으니까 풀었던 문제들 오답 낚시 패턴 구분하기 훈련 추천. 파트 3의 경우 제3자와 관련된 회사 상황이 빈출되니까 입장 낚시 오답에 주의하고 노트 테이킹 연습 꼭 할 것. 파트 4, 5 메인에선 나열식 지문에 시점 내포 단어를 주의해라. 그리고 독해는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 단순 동의어가 아닌 의미상으로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바뀌어 나오는 걸 주의해야 하고, 쉬운 단어라도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섯 번째 지문이 길지만 난이도가 평이할 수 있으니 고득점 목표라면 문제풀이 수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기 직전 압축적으로 다룬 내용들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문항 상세해설 강의들을 통해 이전 기출 문제들의 지문과 선택지, 낚시 출제 패턴, 빈출 단어 수거를 확인하고 최신 탭스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이번이 첫 번째 탭스이신 분들은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G 영상을 참고하셔서 탭스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한 번에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내 목표 점수에 딱 필요한 부분만 하시길 추천드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조금 더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의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컨설탭스에서는 실제 시험마다 매번 전 문항 정답 복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신청해 두시면 시험 끝난 직후 1-2시간 후에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밤에 올라오는 시험 총평 영상과 전 문항 상세해설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럼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